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중흥산성 쌍사자 습등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제 103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습등입니다. 높이가 저것이 이제 한 2.5m 정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전라남도 광양군 백계산 옥룡사에서 1918년 경복궁으로 이 습등이 옮겨졌습니다. 그랬다가 1959년 당시의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경무대로 이 또 습등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1960년 덕수궁으로 또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머무르지를 못하고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는 시련을 겪은 습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 습등은 사찰 외에는 궁궐이나 가정집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예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왕릉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대의 세도가들이 자기들의 묘역에 이 습등을 세우는 새로운 풍습이 만들어집니다. 이 능이나 묘 앞에 세운 습등을 장명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본래의 이름을 찾아서 사용하자면은 장명등이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광명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야등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명등이란 말 자체가 바로 왕릉, 묘역 이런 데 사용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 흔히 이걸 모르고 그냥 장명등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흥 재벌들이, 이거 몇십 년 안 된 일이죠. 신흥 재벌들이 보면은 대저택을 갖게 되면서 자기 집의 뜰이나 아니면 또 별장을 갖게 되면서 별장 같은 데에 습등을 두는 그러한 새로운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석조를 다루는 그러한 장인들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찰의 유적지라든지 사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찰에서 이걸 도굴해 갑니다. 훔쳐가요. 뿐만 아니라 왕릉 같은 데 있는 것까지도 그냥 밤에 차 대놓고 싣고 가서, 물론 본인들이 직접 그러지는 않겠죠. 또 이걸 도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둑질해서 갖다 두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상당히 이런 것들은 왜 이제 이런 풍습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부터 유행한 겁니다. 일본의 최근세 궁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원을 꾸미는데 습등을 활용하는 이 관행들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훔쳐다가 놓는데, 그걸 장식하는데 꼭 옛 것을 훔쳐다가 놓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또 개인 소유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몰래 갖다가 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뭔가 좀 몰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각설하고 쌍사자 습등으로 돌아가죠. 이 쌍사자 습등은 앞서 살펴본 법주사 쌍사자 습등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하대 기대석 그리고 복년의 하대석이 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석 각면에는 특이한 형태의 안상이 음각이 되어 있고요. 마치 무슨 복주머니 형상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상이 그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그 복년은 단판입니다. 이제 그 위에 악년의 작은 연화석을 다시 두고 사자 두 마리가 서서 앞발과 머리로 연화 상대석을 받치고 있고요. 또 사자 아래 작은 악년석에서 상대석까지가 사자를 포함해서 상대석까지가 돌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사자는 매우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사자의 골격이라든지 아니면 머리털 이런 것까지도 잘 드러나는 그러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사석은 비교적 그 얕은 편인데 8면 중에 4면에 불빛이 나오는 화창이 있고 그 주위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역시 바람막이 장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팔각의 옥계석은 간결하게 처리를 했으면서도 그 모서리의 소슴이 아름답고 중앙에는 연봉오리형 보주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각 수법하고 또 감명, 청아한 조형이 하얀 화강암 석질과 어울려서 우아한 기품을 보여주는 석등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아한 기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자리를 못 잡고 자꾸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 다음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의 공양상 석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을 탑을 할 때도 잠시 봤죠. 바로 그 아까 봤던 그 각황전에서 남쪽 면을 돌아서 비탈을 올라 뒤로 가면은 효대라고 하는 곳이 있고 높게 그 효대에 특이한 3층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앞에 바로 이 특이한 석등이 서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앞에 탑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그 연기조사의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 석등에 있는 스님상이 연기조사다. 그렇게 화엄사에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의 낮은 기대석과 몰딩이 있는 위에 복년이 연화 하대석이 있고 그 위에는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은 세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스님의 좌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스님 좌상이 탑에 있는 어머니에게 뭔가 공양을 올리는 연기조사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스님상의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무릎에 얹었고 왼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공양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좌상의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뒤쪽에 팔각의 석주를 세워서 그 석주 위에 팔각 옥계석을 올리고 있어서 얼핏 보면은 이 스님상은 감실 안에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옥계석 위에 다시 악년의 그 화사석 받침을 두었고 그 위에 팔각의 그 화사석이 있는데 사면에 화창이 있습니다. 화사석 위에는 약간 훼손된 팔각 옥계석이 있고요. 옥계석 중앙에 보면은 낮은 원형의 기둥을 세우고 보주가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간주석 사리에
스님 자상이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또 삼면에 팔각의 석주가 있다든지 상대석 자리에 옥계석이 놓인 점 등이 이 부분만 떼어서 보자면은 완전히 특수한 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 모습을 보면은 윗부분에서부터 아랫부분까지 크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스님상이 들어가고 삼면에 팔각석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좀 이렇게 비대해져 있는 형상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인 석등에 비해서 시원하면서 우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상사 석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제 35호로 지정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 때의 석등입니다.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얼핏 보기에도 법당에 비해서 석등이 커 보이죠. 물론 지금 법당은 옛날의 큰 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것보다 훨씬 더 큰 정각이 있었죠. 이 석등은 그 통일신라시대 기본형인 팔각을 이루고 있지만은 간주석이 원통형의 특수한 그 양식을 하고 있어서 팔각 간석의 일반 신라식 석등과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팔각의 그 지대석 위에 팔각의 하대 기대석과 복면의 연화 하대석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기대석 각면에는 가늘고 긴 안상이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안상은 대부분이 전부 다 음각으로 파고 들어가는, 면에서 파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죠. 연화 하대석에는 삼산형의 뒷꽃이 있습니다. 삼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산자식으로 꽃봉오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치솟고 양쪽에 두 개가 좌우로 받치고 있는 형태, 그것을 삼산형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뒷꽃이 바로 이 연화 하대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의 간주석에는 상중하로 북모양의 그 소선띠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그 줄무늬, 꽃 모양과 연화를 모각을 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들어간 그 곳에는 굵은 줄 무늬를 돌려서 장식을 했고, 상대석은 하대석과 대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연꽃 조각 중심에 꽃 모양을 장식을 했고요. 화사석은 팔면 모두가 화창을 뚫었습니다. 옥계석의 그 모서리마다 하대석의 귓꽃과 동일한 삼산형 귓꽃이 역시 있습니다. 옥계석 위에 복발형과 보륜, 보계, 보주 등이 차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계는 역시 옥계석을 그대로 축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아까 그 화엄사 각황전합회 석등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남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석등은 규모는 대단히 큽니다만은 조각 솜씨는 그렇게 정교한 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형식화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실상사의 그 석등에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약 1m 정도 되는 4층의 돌사다리형 그 불을 밝히게끔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것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석등 높이가 5m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에서 바로 불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는데, 예전에 그 큰 석등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남아있는 것은 이 실상사 이석 등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은 예를 별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사에 있는 이 유물들은 대단히 소중한 옛날에 어떤 식으로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